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141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강릉 경포호 여러분들 관광지로 많이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얼마 전에 또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가족 여행. 제가 한 달 사이에 강릉을 3번을 가더라고요. 강릉 사람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선인 씨가 네. 이제 강릉에서 의형 복무를 네, 해가지고 동생이신. 네, 한 달에 못해도 한 두 번씩은 갔었다가 아 예전에도? 네. 아. 한동안 좀 안 가다가 최근에 기차 여행을 한 2번 다녀오면서 강릉을 또 최근에 좀 많이 갔었죠. 강릉 원래 또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아, 그럼요. 상황이네. 자주 가셨기 때문에 경포도 어쨌든 애정하는 지역 중 하나. 아 그럼요. 네. 강릉하면 경포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경포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바다와 이어지는 넓이 38만 평, 이게 126만 제곱미터인데 아주 넓은 동해안 대표 자연 석호죠. 이 맞아요. 석호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바다와는 이제 막혀 있는 원래 호수. 네네. 물론 지금 경포는 바닷물이 이제 유입되는 보가 이제 열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형성이 됐었다. 자연 석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이 거울같이 청정하다고 해서 경포호로 불린다고 해요. 오. 네, 그래서 조선 중기 강원도 관찰사 정철이 이 양반 하여튼 글을 많이 썼잖아. 돌아다니면서 경포호에 뜨는 달에 반해서 관동 팔경 중 이곳을 으뜸으로 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다. 맞아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죠. 겨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합니다. 뭐 청둥, 오리, 원앙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과 전통 문화가 함께 있는 이상적인 휴양지다. 또 붕어, 잉어, 숭어, 가물치, 뱀장어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자연 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여기서 낚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생태 관광지구로도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곳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많은 공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여오기도 했죠. 네네. 그런데 이 경포가 요즘 시끌벅적합니다. 강릉시 정부가 경포에 난데없이 인공 분수를 설치하겠다 나섰기 때문인데 무려 250억 원을 들여서 길이 400m, 최고 높이 150m 규모로 분수를 포함한 수중 산소 공급 장치와 물 순환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나빠진 수질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근데 이게 명분도 그렇고 추진 과정도 그렇고 의아한 지점이 많아서 맞아요.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큽니다. 근데 일단 150m면은 어마어마한 거야 분수가. 아니 그 앞에 그 호텔이 있는데 아 맞아요. 호텔 규모만큼 거의 높이만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들어보니까 뭐 저 라스베가스에 뭐 140m짜리 분수가 있다. 그거보다 높게 하려고 150m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네. 꼭 그런 건 이게 높이는 경신해야지. 높이가 있으면은 무조건 그걸 경신해야 하는. 출렁다리 울렁다리도 제대로 길어져야 되는 그쵸. 거고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쨌든 수질이 나빠졌으니까 이 분수가 물을 순환시켜서 개선되지 않겠냐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의아한 지점이 어쨌든 많아요. 왜냐면은 수질 악화 문제도 지금 정밀 조사 자료는 없다는 거예요. 느낌적 느낌인 겁니다. 악화된 것 같다 뭐 이런 거라서. 우리 봤을 때 이게 좀 탁하네. 그렇죠. 과장된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지금 여기 생태계는 굉장히 잘 보존되고 있거든요. 막 저 아까 말한 뭐 청둥, 우리 원앙 또 철새들도 많고 또 수달까지 있다면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게 수달이 원주천에서 수달이 나타났다 이런 보도를 봤을 때 그게 되게 생태적으로 건강해졌다라는 증거로 그렇죠. 사용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뭐 수질이 안 좋아 보이더라도 거기 사는 생물들의 지금 종을 봤을 때는 자연 생태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요. 우리 수달이 그렇죠. 깐깐합니다. 어휴. 아무 곳에서나 살지 않아요. 맞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수달을 뭐 이렇게 엄청 또 제가 또 네. 하천과 관련된 곳에서 그렇죠. 원주천 또 수달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분수를 활용한 수질 개선 역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인공 구조물이 한번 설치되면 자연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점도 이제 걱정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가장 좀 큰 게 뭐 우리가 일산 호수공원 네. 이런 것처럼 인공적으로 조성한 그 호수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런 또 그 인공적인 호수에서의 개선을 위해서 인공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래도 좀 생각하게 고려해 되죠. 볼 수도 있을 건데 여기는 자연 호수인데 아니 우리 경포가 유명한 이유가
자연호수인 것 때문이잖아요. 그쵸. 인공적으로 조성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유명하지 않겠지요. 네네. 그런 점에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막 제대로 된 계획과 설명도 없대요 지금. 근데 주민 동의서부터 받고 있는 거야. 일단 찍으십시오. 대공 업무입니다. 뭐 이런 느낌 것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수질 개선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정보만 주면 주민들 멋모르고 또 찍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한되게 그 선별된 정보만 주니까. 그래서 객관적, 균형적,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 지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안 때문에. 네네. 근데 여론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경포 일대에 분수 설치를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 측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경포의 주변에 아니 뭐 한 200~300개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맞아요. 그 저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네. 현수막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경포가 안 보여 일단은. 경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달았다고 하는데 경포를 안 보이게 그렇게 현수막을 둘라고. 그리고 거기 내용 적힌 내용을 보면 뭐 경포가 지금 수질 악화가 돼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맞아요. 죽음의 호수인 것처럼 묘사를 해놓고 그리고 마치 분수 설치에 반대하는 이 사람이나 단체는 지역 발전에 뭐 발목 잡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강릉 시민이 아니다. 막 그런 네. 느낌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서 근데 강릉시 정부는 이걸 방치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시 정책의 우호적인 현수막이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기시감을 느끼실 수 맞아요. 여러모로 뭔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를 좀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뭔가 근거도 좀 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걸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렇죠. 과정도 그렇고 여론전을 막 공무원이랑 측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현수막이 현수막도 무더기로 걸고 이렇게 다 똑같아 지금 행정들이 답을 정해놓고 결과를 끼워 맞추는 중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원주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저희가 강릉으로 직접 갔습니다. 네네. 경포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 여러분도 함께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경포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윤도현 강원 영동 생명의숲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권근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권근님께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나고 강릉에서 자랐고요. 지금은 한창 요즘 시끄러운 경포호 바로 옆에 있는 저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강릉 시민입니다. 네, 이권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전히 강릉 이제 토박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강릉 영동 생명의숲의 윤도현 사무국장님. 일단 강릉 자기소개 한번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뭐 지금은 동해지지만 과거에 1970년대 제가 태어날 때는 강릉 명주군이었죠. 아. 명주군에서 태어난 묵호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뭐 평생을 또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명의 숲이라고 하는 시민 환경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한 나이 30에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 한 23년 차 이 시민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영동 생명의숲은 이제 어떤 좀 활동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시나요? 영동 생명숲은 네. 말 그대로 그 조직 이름에도 나타나는 네. 생명의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가치가 생명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숲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이러하면 우리가 인간도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숲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 주변의 숲을 더 늘리고 그리고 숲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그러면 이런 환경이나 생태 관련해서 좀 관심이나 이런 네. 활동을 좀 많이 네. 하고 계셨던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포 네,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경포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있게 됐던 것 같고 그럼 이권근님은 어쨌든 뭐 또 강릉 토박이시기도 하고 또 경포도 주변에 살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좀 이번 이슈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걸까요? 그쵸. 뭐 경포 호수 자체를 제가 경포 저동에 지금 이사 온 지는 한 5년 정도, 4~5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전부터 워낙에 좋아했고, 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저희 동네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는 이제 원주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포하면 사실 관광지로 이제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강릉 시민분들 특히 토박이 입장에서 봤을 때 경포는 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이제 녹화로 오기 전에 네. 점심 먹고 이제 함께 좀 걷다 왔잖아요, 저희가. 아, 맞습니다. 저는 호수가 걷기 좋은 곳 가장 강릉에서 어떻게 보면 걷는다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뭐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걷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몸에도 그렇죠. 좋고 중요하잖아요. 가장 또 기본적인 행위 중 예. 하나고요. 근데 이 강릉이라는 도시에서 어쨌든 그 걷는 행위를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어떤 자연과 좀 어우러져서 진짜 한마디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포호에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뭐 식사 시간 이후에는 뭐 아까 저희처럼 산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봄에는 벚꽃이 또 경포호수 둘레로 쭉 피거든요. 그래서 또 벚꽃을 보러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겨울에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겨울 철새들이 또 많이 찾아오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자연이 참 살아 있고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어쨌든 쉬고 싶을 때 찾는 대표적인 그쵸. 좀 힐링 공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도 저희가 잠깐 경포 주변을 둘러봤지만 저 청동오리라든지 이런 새들도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보더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민들에게 확실히 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자연의 어떻게 보면 생태계도 잘 좀 보존돼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좀 경포의 가치나 의미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포를 뭐 강릉 시민들의 어떤 마음의 고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음의 고향. 조상님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어떤 강릉의 자랑 그리고 어떤 강릉에 왔다 그러면 경포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경포는 어쨌든 강릉이 생태적으로 아주 우수한 곳이잖아요.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호수가 다 어우러져 있는 아주 중요한 생태적인 어떤 그 곳인데 그 중에서도 경포 호수는 이제 그 산들강 바다에서 모였던 물이 다 모여서 내려왔던 물이 다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는 마지막 이제 기착지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경포 호수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내륙 쪽에 있는 호수들을 다 이렇게 인공으로 댐을 짓거나 네. 뭐 물을 자장해서 만든 저수지인데 동해안의 이 석호는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 호수인 거죠. 그래서 그 자연 호수의 그 생태성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끼고 아주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경포가 가장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 호수,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라는 점일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경포의 가치는 바로 그 자연호라는 점에서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인공 분수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면은 얼핏 생각하기에도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가치를 좀 퇴색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좀 이슈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저 원주에서 듣기에는. 그래서 이게 언제 처음 이런 계획들이 좀 공식화되기 시작한 건지 경포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구상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경과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포에 분수 설치를 하려는 게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인지하기 전인데 사실 2003년도에 한 2000년. 20여 년 전이죠. 그러네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또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투쟁을 또 하셨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두 번째 시도인데 뭐 골자는 그거죠. 시에서 어쨌든 현재 지금 이미 유명해져 있는 그 경포라는 곳에 분수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네. 그럼 요 계획이 이번에 알려진 거는 한 몇 월부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네. 시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보도 자료를 낸 게 올해 7월 5일자 정도로 합니다. 7월 5일에 처음 네. 보도자료로 이걸 네. 공식화했군요. 네. 그 전에는 뭐 소문들은 있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외부에 어떤 자료가 나간 건 7월 5일이라고. 그러면 뭐 제가 기사로 볼 때는 그런 공식화를 한 다음에 사업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뭐 주민 동의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7월 이후에 쭉 이어져 왔던 네.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어쨌든 뭐 그냥 소문으로만 있었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딱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갑자기 이거를 공식화하게 된? 일단 저희 단체 회원들이 제보가 올 초부터 좀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요? 경포에 분수 설치한다더라. 그 주민들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 좀 뭐 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어서 제가 그 저희 소식지에도 경포호수 분수 설치에 대한 글을 잠깐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 지난 그 10월
22일이었죠. 주민 설명회. 네,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저희 단체에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그게 제가 10월 10일 날 받았어요. 12일 날이 주민 설명회였는데 10월 10일 날 그 단체 공문을 받았는데 이틀 거기 전에? 네. 단체 의견을 보내라. 아. 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가 네.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의견서를 보내라는 코앞에 거예요. 두고. 네. 네, 코앞에 두고. 그래서 어느 단체가 그거를 보고 또 의견서를 써갖고 공문을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여력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그 공문에 보면 그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포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뭐 찬반 뭐 해갖고 단체에는 그래도 그나마 찬성 반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가 반대 의견을 좀 이렇게 공문으로 만들어서 보냈죠. 보냈는데 그래서 그때 주민 설명회 한다는 걸 그때 알은 거죠. 공문을 보고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야 이거는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아는 커뮤니티에 좀 지인들에게 주민 설명회가 있으니 오늘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와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날 한 6명 정도 이렇게 그 주민 설명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6명이 왔고 나머지는 그날 이제 그 강릉시가 이제 네. 그 경포동 준비한. 주민들 약간 동원된 주민들 뭐 그런 분들 이렇게 쭉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강릉시도 당황했던 게 이 반대 의견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아예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 안 올 거라 6명이 온 생각했는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왔고 제가 초반에 먼저 뭐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분들 문제 제기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좀 약간 좀 그런 그 좀 논란의 장이 벌어진 거죠. 강릉 씨가 그렸던 그림하고 완전히 달라져 네. 버렸네요. 논란이 확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날 그게 또 보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논란이라는. 네. 이게 저는 강릉시는 이걸 논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 논란이란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제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경포 호수에 현수막이 도배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 이런 반대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런 그런 보시겠지만 보통 현수막이 붙으면 뭐 반대한다 그죠. 하지 마라 하는 현수막이 붙잖아요. 그렇죠. 찬성 현수막. 근데 분수설치 환영합니다, 찬성합니다 현수막이 그렇게 붙는 경우는 거의 굉장히 없어요. 어색하죠, 굉장히 그런 장면은.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서 바짝 이제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저쪽에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제 관권을 동원해서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 그러죠. 그렇죠. 뭐 이통장협의회 그다음에 뭐 번영회 뭐 이런 분들 이권 단체들이죠. 그런 단체들이 쫙 이제 강릉시를 여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마치 현수막을 도배를 하기 시작한 여론전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군요. 그때 그렇죠. 네. 확 느껴가지고 주민 전 설명.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강릉에 현안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현수막 여론을 조성하는 게 관례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 기득권 뭐 단체들이 항상 이렇게 현수막으로 도배하면서 현수막 정치 저는 이제 현수막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현수막 정치의 사례로 또 하나 이게 생긴 거죠. 어째 전형적인 수법이 또 반복되고 네.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그 자기네 의견과 반대되는 것들은 뭐 강릉을 떠나라. 강릉을 발전을 가로막는 뭐 그러니까 발목 잡기 하는 것처럼. 나쁜 세력들 마치 뭐 음해 세력들처럼 뭐 이렇게 사실 뭐 저희 청취자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은 게 원주에서는 이제 작년에 아카데미 극장 보존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철거를 반대하는 그때도 사실 지역에 현수막부터 쫙 붙었거든요. 철거에 반대하는 세력은 뭐 굉장히 발목 잡기라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똑같습니다. 외지 세력인 것처럼 했는데 강릉에서도 거의 뭐 똑같은 상황이 지금 그렇죠. 현수막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 현수막 정치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7월에 보도자료로 처음 공식화가 돼서 사실 준비가 좀 있었을 텐데 또 10월에 거의 뭐 코앞에 두고 의견 내놓으러 하고 주민 설명회 하는 절차 자체도 굉장히 좀 졸속이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그 하고요. 전까지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가 된 적이 그러니까요. 없었고 그날 그 주민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그 공문을 받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아니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의견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럼 계획서를 보내줘라. 그날 그리고 주민 설명회 자료도 보내주면 의견을 보내주겠다는데 못 보내준대요. 그래서 못 보내준다 그러고 그럼 제가 그래서 주민 설명회 가서라도 그 현장에 가면 자료를 주겠지 최소한 뭐 자료집 정도는 주겠지 하고 갔어요. 자료집 없어요. 그냥 PPT만 쏘는데 그 PPT 자료도 안 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전화를 해서 아니 그날 다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그거 PPT 자료 했죠. 그 PPT 자료만이라도 이미 다 오픈된 거 그렇죠. 그건 아니냐. 설명이 또 나온 그것만이라도 보내달라고 또 이렇게 뭐 몇 번 옥신각신을 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그 부서에서 뭐 논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막 해갖고 마지못해 그 주민 설명회 했던 PPT 자료가 이제 처음으로 이 사업 계획서라는 자료가 처음으로 저희가 입수가 된 거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강릉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들이 깐 판에 네. 요식적으로 이 네.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활동가분들이 나타나니까 당황하면서 약간 그쵸. 뒤늦게 부랴부랴 뭐 네. 이런 사업 자료 보내주고 뭐 이런 네.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네요. 네. 행정 절차 자체가. 그러면 이제 강릉시 어쨌든 추진 좀 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보도로 봤을 때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포가 굉장히 수질이 악화돼 있다. 그리고 생태계도 뭔가 좀 망가져 있다. 근데 분수를 설치하게 되면은 어쨌든 뭔가 물이 순환하게 되고 산소가 공급되니까 수질도 좋아지고 생태계도 복원이 돼서 오히려 자연으로서의 가치가 더 향상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 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해주신다면요. 뭐 제가 사실 수질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건데 네. 최근에 11월 5일에 최근이네요. 네, 최근 11월 5일에 MBC 강원 영동에서 이제 시사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 토론을 좀 했습니다. 예, 언론에서. 거기는 이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과 과장 그분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쪽 수질이나 이런 생태 쪽 관련 교수님들이 3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토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어쨌든 이제 시에서 이 설치하려는 분수 그리고 수중 폭기 시설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수질 개선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로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 하는 장치인데 이 수중 폭기 시설과 분수 시설이 이론적으로는 그런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어쨌든 분수도 그렇고 수중 폭기도 그렇고 어쨌든 물 속에 있는 그 산소 포화량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물을 좀 순환시켜주고 섞어주는 거죠. 그런 이론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수질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설을 경포에 적용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지는 않느냐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시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사 분석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연구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러면은 이론적인 네, 거기서 그 하나만 보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사반장 프로그램이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네. 제가 다 봤거든요. 그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시청 쪽이죠.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 과장님도 근거를 전혀 못 내세요. 그러니까 연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 개선 효과가 네.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역 여건에 따라. 그 경포액을 적용했을 때도 과연 수질 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게 전혀 없다. 그렇죠. 강릉시에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시에서 경포 호수의 수질이 이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경포에 어떤 것이 수질 오염의 문제인가? 이제 그걸 봤을 때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부유물질, 부유물질이고 두 번째는 질소, 그다음 인. 이 3가지가 어쨌든 호수의 그 수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오염 물질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과연 그 3가지 물질을 분수 설치하고 수중 폭기 시설에서 물 썩는다고 그게 걸러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건 수질공학 전문 교수님이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지금 경포의 문제는 부유물질, 질소, 인인데 네. 정작 요거를 분수를 통해서 해소할 네. 수는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면 네. 지금 경포 호수의 전체적인 그 깊이가 거의 1m 정도로 균일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얕아요. 깊지 왜냐하면 않더라고요. 경포도 어쨌든 좀 예전에 시에서 좀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준설 작업을 통해서 그 수질 개선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런 수중 폭기 시설이나 분수 시설은 일방적으로 한 수심이 4-5m 정도 굉장히 깊은 수심을 가진 물을 이제 상층과 어떤 중층을 섞어주면서 물을 순환시켜주고 용존산소를 좀 높여주면서 자정 제거를 도와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시설인데 경포호에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깊은 호수일 경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네, 그죠. 이게 경포처럼 1m 정도의 얕은 수심에서는 설치해 봐야 뭐 그게 도움이 안 되는데. 네, 그쵸. 그 어쨌든 그 담당과 네.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제가 너무 재밌어서 적어놨는데 네. 그분의 논리는 딱 이거 하나예요. 수질 개선 분수 같은 거 설치했을 때 어느 것이 정답인지 답은 없다. 답은 없다. 자기가 아무리 찾아보고 자문을 구해도 답은 없다.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조경 쪽 어떤 관련된 대학 교재에도
이게 뭐 생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으며 대학 교재. 네, 교재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에 네. 조경 쪽이니까 뭐 분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수업을 배우고 있다. 당연히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되는데 개선 효과가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게 그 과장님의 계속 통일되는 논리입니다. 그 외에 근거 자료는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론상으로 아까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네. 이론상으로야 뭐 정화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게 지금 경포에 맞느냐가 핵심인 그쵸. 건데 그게 그 제일 부분에 중요하죠. 대한 답은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못 하신 거죠. 그 관련 소관 부서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저는 명확하게 수질 개선은 핑계다. 그냥 싹 분칠한 그 앞에 그냥 명분 좋게 그냥 보이는. 좋게 이렇게 예. 분칠한 거고요. 왜냐하면 올해 2024년 5월에 국가 그 자연유산위원회 심의에 네. 그 강릉시가 사업계획서 올린 게 제목이 뭐냐면 경관 조형물 및 분수 등의 설치 건으로 올렸어요. 제목이. 그랬더니 그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네. 자연유산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 현장 와서 보고 이렇게 보류를 시킨 거예요. 보류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그 바로 6월 26일 날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올린 게 경포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올린 거예요. 처음에 경관 개선을 올라갔다가 반응 안 좋으니까. 아니 경관 개선이 아니라 네. 조형물 및 분수 조형물로. 설치. 그렇게 올렸는데 반응이 네. 안 좋으니까.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제목이 바뀌었으니까 사업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업은 똑같이 분수가 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냥 주민들한테 그냥 그러니까 대시민 사기극인 거예요. 이거는 분수 하고 싶고 조형물 하고 싶은데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잘 심의도 잘 안 되고 또 여론도 그렇게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분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관 조형물 사업이 핵심인 건데 네. 지금 근데 수질 개선만 더해놓은 거네요. 그런데 왜냐면 보면 그 사업계획서 보면 그 주민 설명했던 자료를 보면 야간 분수 쇼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레이저 쇼, 뭐 음악 틀고 음악 본쇼, 뭐 그러니까 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수질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런 관광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도 그동안은 반대에 붙여 20년 전에도 음악 분수 설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자연 호수에 이런 인공시설이 안 된다라고 그때도 이렇게 저희가 막 열심히 좀 싸워갖고 반대를 해서 막아냈는데 그 사업을 계속 포기 못하고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포호수에 어쨌든 배도 띄우고 싶고 경포호수에서 낚시도 뭔가 하고 싶고. 저기 수상 레저도 하고 싶고 그냥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거군요, 경포를.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연호수라고 계속 이렇게 문화재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냥 국가문화재로 생명 그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죠. 2중 3중으로 보호 장치가 되어 있으니 이거를 깨뜨리려면 그런 이제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사비 한번 들어와야죠. 그래서 요번에 주민들한테 주민동의서 받을 때도 경포호수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다 좋은 거네 하고 다 서명을 했단 환경적으로 말이죠. 이로운 일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알려지면서 야 내가 쏘가서 서명했다. 나 반대 서명할게 하고 반대 서명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럴듯한 명분 가져와서 개발 사업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분수 사업은 상황이네요. 어차피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좀 제목을 바꿔라. 누군가 어드바이스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뭐 어떤 꾀를 생각해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건 대시민 사기극이다. 수질 개선은 말 그대로 별로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애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수질 개선 사업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끼워 넣은 거네요. 그리고 제대로 된 수질 개선 사업이라 그러면 자연 생태적으로 어떤 경포의 유입수라든가 유출수, 그다음에 그 바닷물과의 어떤 그 순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자연의 생태 순환 시스템을 갖고 수질 개선을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그 고여 있는 물에다 분수만 계속 쏘아 올려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도 검증된 지금 자료는 없다고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인공 분수에서 쏘아올린 그 분말로 인해 미세 그 분말로 인해 그 전염병이라든가 뭐 균내 확산 이런 거에 대한 논문도 이미 발표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논문도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도 지금 확보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포호수는 또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이걸 또 150m까지 상공까지 끌어올린다면 그리고 그 경포호수는 바닷가에 있어서 1년 365일째 바람이 안 부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고요한 날이. 네. 그러면 이게 150m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흩뿌려지겠죠, 어떻게 보면. 미세 분말이 흩뿌려지겠죠. 그거 다 주민들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경포 주민들이 저렇게 찬성한다고 저기 현수막 내걸 게 아니라 반대한다고 현수막을 내걸어도 시원찮은 거죠. 건강권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시민들은 이걸 찬성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온라인 서명을 했더니만 폭발적으로 하루에 500명씩 막 계속 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된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다 요구하는 거는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보와 객관적인 정보를 그래서 공론화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아마 경포 주민들 몇몇 사람들 빼고는 주민들도 나는 제대로 된 사실이 알려지면 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불리한 정보들은 제대로 네.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말 뭔가 수질 개선,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 것 마냥 아직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수질 개선해야 되는데 너희들 왜 반대하냐 이래요. 그러니까 공정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그 정보 자체가 좀 선별적으로 좀 잘못 전달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오히려 뭐 수질 개선 효과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오히려 이 생태계를 지금 또 파괴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획으로 보면 지금 뭐 150m짜리 네. 어떤 분수잖아요. 그 물을 그렇게까지 퍼 올리려면 이 장치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진동도 상당할 것 같고 또 음악 분수라고 하니까 그 소리도 계속 날 거고 뭐 조명도 있을 것이고 네. 계속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경포는 굉장히 이제 뭐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고 또 많은 뭐 오리라든지 이런 생태계 보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인데 당연히 그런데도 악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태계가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리고 또 어떠세요? 제가 네. 추가로 이제 그거랑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미 어느 장소에 어느 사이즈로 분수를 설치하겠다가 벌써 공개가 됐어요. 그거는 또 계획을 세워놨군요. 네,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장소를 살펴보면 경포호가 석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동해바다와 해수 유통이 항상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시에서 그 분수를 설치하겠다고 결정한 그 자리는 경포호 중에서도 가장 해수 유통이 활발한 자리예요. 아, 그 물이 이미 순환하고 있는 네, 거죠? 해수가 항상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리라서 그 위치에 분수 그리고 수중 폭기 시설을 통한 어떤 용존산소의 뭐 투입 이런 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일반인이 봐도 그죠? 그리고 아까 제 생태적인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폭기 시설 자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나 어떤 적용 대상에 대한 그런 뭐 논리 분석 이런 것도 없는데 과연 생태적인 그런 고려가 있었을까? 전혀 없다고 봐야죠. 네. 그 지금은 해도 뭐 철새들이나 이런 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시에서는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는 거죠? 없죠. 어. 네. 근거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찬성 현수막이 쭉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 문구 중에 요즘 우리가 화제가 되고 있는 문구가 뭐냐면 네. 철새에게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철새랑 대결을 합니까? 또? 네, 철새랑 아니, 대립각입니다. 철새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철새에게 생존권을 뺏기지 말자라는 찬성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현장에. 저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다들 굉장히 노골적인 어쨌든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저한테 이제 이건근님께서 주신 것도 있는데 경포 이제 새 지도라는 네. 것도 이제 보시는데 굉장히 경포에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호종들 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이 사실 새들이 영향을 안 받을 리가 있을 것이냐 분수가 그쵸. 150m나 쏘아대는 상황인데 야간에도 쏘아버린다. 야간에도 쏘는데 그러면 저 같은 인간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 정도의 환경이 변화가 있으면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의 지금 논리는 굉장히 좀 안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 들기도 하나 하고요. 덧붙이자면 네. 아까 그 해수 유통이 활발한 그 예정 장소 네. 거기가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지반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수심이 굉장히 얕지만 물은 항상 순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새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굉장히 많이 취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새들 많이 앉아 새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앉아 있어요. 음. 딱 그 스팟에 걔네를 다 치워버리고 분수를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적인 고려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지금 뭐 수질 개선은 둘째치고 오히려 지금 더더욱 자연 생태계를 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계획은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포가 가치가 있는 거는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은 자연으로서의 가치 이런 게 있는 건데 인공 구조물이 사실 한번 설치되면은 그 가치는 또 많이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이거를 그 제가 알기로는 경포를 지금과 같은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간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한순간에 뒤집히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노골적으로는 아까 뭐 현수막에서 이제 철새와의 대립을 하는 그 현수막도 있었지만
그 솔직히 말하면은 관광객 증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네. 이 분수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경제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뭐 사실 저도 주민 설명회를 가서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그 관광 개발 효과 뭐 네. 이런 걸로 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금 경포 쪽에 무박 관광객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그냥 경포를 하루 보고 가는. 근데 그 무박객을 이제 1박 이상 투숙객 관광객으로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체류형으로 만들고자.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볼거리 그러니까 관광객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식으로 뭐 퍼센티지가 나왔는지 사실 그것도 근거 자료가 없어요. 뭐 자료가 다 없어요. 그게 근거가. 뭐 조사에서 한 건지 아니면 뇌피셜인지 아니면 네. 바람인지 희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경포에 살고 있잖아요. 네. 경포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경포라는 관광객이. 동네는 왜냐하면 경포 일단 사계절을 보면 봄에는 벚꽃 축제하죠. 벚꽃 축제할 때 저희 집에서 제가 사는 집에서 그 큰 길가 오거리까지 나가는데 원래 평상시대로면 차를 타고 3분이면 갑니다. 네. 경포 축제 때 15분 걸려요. 아. 제가 거기 나가는데 출근하는데 거리를. 네. 그 정도로 인파가 붐비고 여름에는 해수욕장 엄청나게 오죠. 가을에는 뭐 보다시피 걷기 좋은 날씨고 사람들이 자전거 타거나 산책하거나 그러려고 많이 옵니다. 겨울에는 뭐 또 철새도 오고 물론 겨울에는 좀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거의 사계절 내내 이미 포화 상태예요. 위로는 사천부터 시작해서 뭐 사천, 경포, 강문, 초당, 송정, 안목 이쪽 바닷가 쪽 도시들은 이미 관광객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거기서 더 무슨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고 이 분수 설치 반대하는 또 다른 시민들 중에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시의 그 혈세가 이렇게 뭐 2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세금을 좀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왜냐하면 지금 강릉도 뭐 노암동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들이 투자가 많이 안 된 그런 도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동들도 또 그런 주민은 그런 불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균형 있게 좀 발전을 해야지 경포에 뭘 또 투자를 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미 경포는 충분히 상권이 네. 뭐 예전보다는 못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활성화돼 그렇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이미 계속 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장소 중 하나잖아요. 경포를 모르는 어.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과연? 저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경포랑 강문 쪽에 안 나갑니다. 교통이 하도 막혀서 잘 나가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해요. 주말에는 강 시민들 그쪽으로 안 나가요. 왜냐하면 관광객들로 이미 미어 터져서 차도 가는 것도 종일 걸리고 그래서 아예 주말에는 갈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뭘 더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숙박 안 하는 게 분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도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도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 게 네. 사실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경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사실 전국적으로 맞아요. 찾아온 걸 수도 네. 있는데 오히려 뭔가 어색한 이런 인공 분수 같은 게 설치돼서 만에 하나 생태계가 좀 파괴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지금보다 관광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물론 있는 거고. 초반에 뭐 이렇게 반짝 뭐 반짝 좀 효과. 이렇게 네. 효과는 있을 수도 모르는데 그 하루 6번씩 매일 그렇게 해보면 뭐 그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250억 원을 들여서 과연 만들 만한 또 구조물이냐. 그리고 1년 350을 못 쏘아올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껏 해봤자 최대 100일 그래 좀 양보해서 최대 100일 정도 활용도도 높지 않고요. 쏘아 올릴 수 있겠다 하더라도 예. 그거 뭐 그러면 250일은 못 쏘아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수질 개선도 명분이 약하고 지금 관광객 활성화도 좀 명분이 약한 상황이고 오히려 주민 공간권을 훼손할 수 있다. 훼손할 수까지 있는 거고 네. 퇴행할 수도 있는 네. 상황인 거고 저는 지금 보니까 절차도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정부가 지금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는 했는데 이미 뭐 다 받은 건가요 지금 주민 동의서는 계속 어쨌든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인 거고 네. 근데 이것도 뭐 제대로 된 계획과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그냥 동의만 하라고 딱 이렇게 서명부를 내밀면 이것도 강릉시가 그냥 주민들의 정말 민심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심의가 그 아까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도 있고 또 하나는 도립공원 심의위원회가 강원도에 네. 그 여기가 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의견이
야 이거는 좀 주민들 동의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약간 심의해서 걸린 거예요. 약간. 아, 그래서 받아와라. 의견 받아. 그래서 불이 나게 지금 받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도에서 하라니까. 예. 아, 그 부랴부랴 받겠는데 뭐 제대로 그래 된 부랴부랴 계획- 봤는데 어. 주민들을 기만하는 딱 2줄짜리 수질 개선 사업 동의서 해갖고 이 통장 다 동원해갖고 다 그냥 관변 다 조직해서 심지어는 제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그 동의서가 네. 동의서 걸려 있어요. 네. 걸려 있고 옆에 볼펜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명을 했어요. 아, 그냥 서명을 했는데 그걸 내가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이름, 휴대폰, 주소 그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서 그냥 그걸 다 찍어올 수 있어요. 와, 이게 그냥 막 졸속으로 한 거네요. 그냥 받으려고. 그게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음. 그냥 이렇게 말이 안 그러면 되지. 제대로 서명 받으려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든가. 그러니까요. 물론 다 집집마다 뭐 통장님이 이장님이 다니면서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중에는 이장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통장이 그 면장이 와갖고 네. 이거 좀 이렇게 그 반에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동의서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회원은 내용을 아니까 나는 이거 못 받겠다. 거부를 했대요. 근데 몇몇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뭐 지역 발전에 협조 안 하는 사람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진짜 엘리베이터 그냥 다 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 예. 적게도 하고. 심지어는 저기 그 체육관 있잖아요. 예. 돈 주고 하는 헬스클럽이라고 했나? 예. 예. 그런데 입장하는데 그 집주인이 그 회원들한테 그걸 서명하고 들어가라 그랬대요. 그냥 뭐 서명을 위한 서명이네. 그리고 진짜. 직장에서 예. 일하는데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서명해 달라고 해서 와. 서명한다고 한 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온갖 관건이 다 동원된 거예요, 강릉시에. 그러니까 이게 요건만 채우려고 그 도에서 요구한 진짜 그냥 주민 여론 수렴이라는. 그래서 거기에 주민 의견과 그다음에 환경단체 의견을 받으라고 했어요. 네. 근데 환경단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자율적인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회원 회비 구조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1인 뭐 이렇게 이권을 위한 뭐 사단법인이나 이권을 위한 뭐 어떤 이런 1인 단체 이렇게 이름만 걸쳐놓은 그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찬성을 보냈죠. 우리 근데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정말 자율적으로 좀 자발적인 그런 시민 단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내는 단체는 한두 개밖에 없다. 저희가 생명숲에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다면 강릉에서 생명숲 하나밖에 반대 안 했다 하는 단체들. 소수의견인 네, 것처럼. 완전 소수로 그냥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그러면 단체로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시민 동의서를 반대 의견을 우리 성명서 내용을 담아서 했더니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 그 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원주 사례로 좀 비유를 드리면 원주도 아카데미 극장 이제 철거 관련해서 이제 여론을 수렴하고 했을 때 굉장히 졸속으로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뭐 상인회라든지 이런 일부 의견들은 굉장히 막 전체 의견인 것처럼 그렇죠. 하고 네. 정작 이제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소수 의견인 것처럼 지금 당장 시내에는 반대 현수막이 한 장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 우리 또 불법으로 같이 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게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가 또 붙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일부러 안 붙이고 있어요. 일부러 안 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지금 홍보하고 있고 한데 그거를 또 이용하는 것 같아요. 봐라 반대하는 현수막도 하나도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경포를 그냥 뭐 현수막들이 다 두르고 네. 있고 아까 도배했죠. 여쭤보니까 한 뭐 200개에서 한 300개 네. 사이인 것 같다. 그게 한 나라 거의 2, 3일 사이에 조직적으로 붙었어요. 네. 참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출처도 궁금하긴 아직 한데.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기업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몇몇 기업 그 뭐 네. 이런 데서 수포를 했다. 아, 왜냐하면 그 그런 소문이 있군요. 이권 기업들 있잖아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그 특히 저 스카이베이 같은 경우는 자기네 객실에서 누워서 분수쇼를 볼 수 있어요. 거기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뭐 네, 개발되면은 땡큐죠. 땡큐죠. 진짜. 그러니까 오션뷰 말고 호수뷰 객실이 좀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오션뷰보다. 네. 그럼 호수뷰에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시겠지만 저 경포 앞에 있는 스카이베이라는 네. 큰 네. 호텔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내려다보기 딱 좋은 위치에 지금 뒷배란다에서 분수를 다 누워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시내까지 오는 길에도 참 현수막들이 꼼꼼하게 네. 붙어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많아요. 달았어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참 조직적으로 이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설치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현수막 예, 관련돼서 이제 좀 얘기 드리면 제가 아무래도 그 주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의지를 가지고 현수막 신고를 좀 많이 했어요. 네. 뭐 전화도 하고 그 안전신문고 신고도 하고
근데 결국엔 어쨌든 시에서 받은 답변이 뭐냐면 지금 경포 호수 쪽으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 집회 신고가 되어 있고 그 집회 신고 그럼 자세한 위치가 어디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는 경찰에서 집회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랑 관련된 거라서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해준다. 하지만 경포호를 대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현수막도 철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얘기죠. 합법 현수막이다. 네. 그 정말 수백 개의 현수막들이. 그게 합법이고 다만 지금 도배가 돼 있으니 민원이 많이 생기니 어떤 그 도시 미관의 그런 개선을 위해서 그냥 행정 지도는 좀 하겠다 저희가. 이게 일단 시에서 일괄적인 답변이고요. 근데 이제 그 KBS 보도에도 나갔습니다. 이거는 KBS 보도에도 나갔는데 이 현수막이 불법이 안 되려면 요건이 일단 집회 신고 당일이 돼 있어야 되고 집회가 열려야 돼요. 그렇죠. 네. 집회를 위해 달았다고 그리고 한 거니까. 집회가 열릴 때만 달 수 있죠. 그 장소에. 그렇죠. 그렇다고 집회 안 열리면 또 옆에 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걷어야 돼요. 현수막.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경포에 집회 신고를 했다는 경포 번영에 KBS 보도가 나간 뒤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딱 10분 열렸습니다. 제가 다 지켜봤고요. 아 갑자기 집회를 열었어요? 예, 이제 자기들도 이제 불안한 거죠. 신고를 해놓고 한 번도 집회를 실제로 안 열었으니까 이미 보도에도 나갔고 그래서 그날 딱 한 번 집회를 했을 뿐이고 그 경포호 둘레가 한 4.4km 정도 네. 되고 뭐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인데 과연 거기가 다 집회 신고가 될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이제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밖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회를 매일매일 무슨 거리 행진을 거기서 그렇죠. 계속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 경포를 뭐 둘러서 네. 할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시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합법이다. 방치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현수막 관리 부서가 자원재생과인데 네. 그 자원재생과에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인데 도시재생과에 민원을 우리 회원들이 네.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답변이 그게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신고가 되어 있고 합법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도시재생과가 과거에 그 창녕운수라고 강릉의 노동자들이 강시를 상대로 그 시청 앞에서 시위를 오랜 기간 했었어요. 그때도 그 시청 앞에 현수막을 쫙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그때 도시재생과가 그 단체에게 과태를 부과했어요. 왜냐하면 불법 현수막. 그러면서 명분이 뭐였냐면 집회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집회 시간 이외에는 철거를 해야 되고 집회 시간에만 걸어야 된다라고 공문을 그 단체에 보내갖고 과태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명분이 그대로 지금 왔는데 자기들은 합법이래요. 똑같네요. 근데 진짜 정반대 행정을 하고 그리고 있는 똑같은 자리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시청 앞에. 맞아요. 같은 자리에 심지어 같은 자리에 걸려있어요. 걸렸는데 그때는 그 과가 과태료 부과라고 불법이라고 과태료 부과라고 하고 지금은 합법이라 그래요. 네, 과태료 고지서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네. 행정을 하고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엄정하게 하던 행정이 지금 다 어디로 그렇죠. 갔냐 같은 소관 부서인데 그러니까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리고 거리 현수막이 민원이 없으면 그래도 뭐 그냥 걸려 있으면 누가 뭐 민원이 없으면 그냥 불법이라 해도 좀 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수고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많은 사람이 민원을 넣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철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어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형평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잠깐 둘러봤을 뿐이지만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도배가 돼 있으니까 네. 이게 경포호에 오히려 이런 관광이랄까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린다는 지금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포뿐만 아니라 시내도 붙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러면 그것도 합법이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시내 그 강시 전체를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얘기하는 게 그 네. 경포 둘레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붙어 있는 현수막이 그게 바로 지금 분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포호를 대하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 자기들의 정말, 이것만 그냥 찾고 싶고. 정말 경포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실 호수로 절대 안 온 하죠. 사람들이 그 드라이브 하면서 호수를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렇겠더라고 네. 진짜 다 가리게. 방어막을 쳐놨어요. 이렇게 우리만 볼 거야. 뭐 이렇게. 관광객들 다 쫓아내고 있는데. 그 무엇을 위한 사실 이게 현수막 게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구를 잠깐 보면은 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뭐 소득 증대 분수 설치 시민들은 갈망한다. 뭐 주민이 죽어야 분수 설치 되는가. 뭐 지난 세월 30년 아무것도 못했다. 뭐 분수 설치 찬성한다. 이런 이제 뭐 찬성 현수막도 있고 또 반대하는 단체를 비방하는 이제 네, 현수막들도 분수 설치 반대 단체 20년 전에도 반대, 지금도 반대. 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쓰레기 단체 치우자. 뭐 평생 반대만 하는 단체 사라져라.
뭐 이런 식의 곧따구로 살지 마라도 있었어요. 그러게요. 맞아, 마지막에 맞아. 분수 설치 반대하는 단체 곧따구로 살지 마라. 아, 진짜 이렇게까지 정말 저렴합니다.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준이. 네. 분수 설치 반대하는 사람은 강릉 시민 아니다. 그거는 원주도 똑같은 그게 이 있었다고 원주 했어요. 시민분들도 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아카데미 극장 보존 주장한 사람들은 외지인들이고 지역과 아무런 그게 없고 자기들 이권만 챙기려고 지금 하는 우리 거다. 둘 다 여기 이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박이잖아요. 토박이 분들이 지금은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 저는 건데. 심지어 지역 주민입니다. 그 지역 주민. 그러니까 네. 경포를 누구보다 또 잘 아시는 분이고 가깝게 살고 계신. 진짜 강릉을 분인데.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한숨을 쉬어요. 왜 그걸 하느냐라고. 몇몇 이권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저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수인 것처럼 이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이권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자체도 지금 뭐 네. 수질 개선 아까 말했지만은 뭐 관광도 그렇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뭔가 이권이 있으니까 이걸 진행한다는 건데 근데 궁금한 거는 이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근데 한다 그래도 이게 뭐 굉장히 절차도 좀 졸속으로 밟고 있고 어쨌든 야심차게 시장님이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안테에 걸리니까 불안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들 아직 좀 정확하게 못 따져봤는데 지금 250억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12가 100%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도 좀 이렇게 도비도 좀 들어갈 것 도비까지 같고 매칭이 돼서. 아마 약간 매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매칭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반대 여론이 생성되고 논란이 일어나면 예산 확보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빨리 시행하려고 그냥 지금 뭐 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상반기에 이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도비도 빨리 매칭이 돼야 되니까 네. 올해 안에 뭔가 이렇게 결론을 좀 내고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그리고 이런 시위도 빨리 거잖아요. 끝내려고 왜냐하면 계속 반대 여론이 커지면 안 되니까 시위도 빨리 절차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또 거죠. 20년 전에도 그러다가 좌초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빨리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이게 지금 시장은 좀 본인 임기 내에 또 이거를 해야 된다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떤 자기 뭐 거는. 본인의 뭐 공약 사항인 것도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없죠. 그 외에도 다른 개발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강릉에. 그 저희가 하나하나 다 대응을 못해서 그렇지. 예, 그 뭐 예전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문제가 됐듯이 네. 지금 선자령 꼭대기에서부터 강릉까지 뭐 케이블카 국내 최대 뭐 길이라 그러는데 대관령 5km 가. 케이블카인가요, 이게? 네, 5km짜리.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들 그 구정리 주민들이 막아냈던 그 소나무 숲 한 30만 평 소나무 숲에 골프장에 들어온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그 주민들하고 10년 전에 거의 한 8년을 정도 쌓아서 그 지켜낸 소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에 다시 지금 골프장 재추진한다고. 그걸 또 재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다 이런 끔찍한 개발 사업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 대응은 못했어요. 근데 이것만은 제가 경포수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건 대응을 이제 하고 최후의 있는데 보루니까. 그래서 지금 강릉시장은 아주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뭐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명서도 있지만 경포호수는 6,00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호수인데 6,000년 전에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간직해온 모습인데 그 4년 임기 중에 그걸 건들려고 하니 정말 나중에 큰 진짜 시장님이 100년 만년 시장할 거 아닌데 좀 그냥 이따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보고 좀 동정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포호가 지금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시정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김홍규 강릉시장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여기 그런 저기를 것 좀 같습니다. 공사판으로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강릉. 저희가 어디 네. 뭐 저희는 단체에서는 뭐 어린이나 학생들 청소년 환경교육 뭐 생태 체험교육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정자들이 과거에 이런 교육을 좀 받았었으면 좀 교육의 문제까지 이제. 교육의 문제였다. 그때는 개발 논리로 그냥 자연은 네.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의 이익 앞에 언제나 이게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개발지상주의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90년대 이후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이제는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어떤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일수록 이런 걸 지키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그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다시 또 그때 그런 그 개발 그 어떤 독재, 개발 어떤 이기주의에 아직도 그런 관념에서 이 위정자들이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주의 망령이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네. 되살아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카데미 극장 얘기는 제가 원주 네. 청취자분들 위해서 계속 이제 비유를 드리고 네.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때도
보존을 지지하면은 굉장히 무슨 지역 발전을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중요하냐 지금 시민들의 생존권이 중요한 거 상권이 네. 중요하냐 그죠. 그거를 막 철거해야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냐 막 지역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이걸 뭐 철거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를 반대하면은 굉장히 무슨 발목 잡기 하는 정말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있는데 경포도 사실 이 경포를 잘 보존하자고 하는 게 오히려 지역을 위한 길인 거잖아요. 맞아. 이게 무슨 발목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이권 때문에 개발하자고 하고 정말 생태를 파괴하는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일 수도 있고 지역을 거꾸로 돌리는 길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규제가 어쨌든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도 문제가 되는 게 설악산 네. 케이블카 한번 허용하니까 지금 뭐 다른 전국 데도 케이블카, 좀, 강릉에도 케이블카 2개 시도하고 있어요. 강릉에 지금 2개고 원주도 지금 네. 치악산 케이블카 하겠다고 네. 국립공원을 강원도가 지금 6개인가 7개가 그렇죠, 동시에 그렇죠.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풀려버리죠. 아니 설악산도 됐는데 다른 데는 왜 안 되냐 이 논리가 되는 설악산이 거잖아요. 되면 대한민국에 못할 데가 없어요. 다 되죠. 그래서 저는 대청봉까지. 그렇죠. 그 강릉도 경포가 만약에 허용되면은 다 뭐 되죠. 경포 주변에도 뭐 사실 뭐 상권을 더 허용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막 진짜 경포 주변에 뭐 상인들 다 들어서고 야시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미 분수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길이 그냥 확 열려버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분수가 걱정이 들어요. 설치되면 거기에 배도 띄울 겁니다. 이제 또 배도 띄울 거고 뭐 다양한 뭔가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 사실 뭐 지금 이게 막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그거겠네요.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나중에는 끝도 없다.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그 얘기도 아까 경포를 좀 둘러보면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스카이베이 건물 있잖아요. 네네네. 경포 주변에 있는 건물,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규제 때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건물인데 그렇죠. 그거를 또 그냥 허용을 해줬다면서요, 그냥 순식간에. 그때는 또 세계적인 축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동계올림픽 강릉에서 열려서 부분으로. 그로 인해서 지어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좀 첨부를 드리면 네. 경포 도립공원이 그 저기 강릉에 그 송정 그 안목 송정 그다음에 저기 경포 호수까지 네. 쭉 이어지는 도립공원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올림픽 2018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되면서 특별법 동계올림픽 특별법이 네. 생겼어요. 그래서 도립공원을 해제를 한 거예요. 해제를 했는데 전체가 해제된 게 아니라 그 핵심 지역 빼고 그 강문, 송정 뭐 이런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서 원래는 도립공원 내에는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해제가 되면서 다 지금 스카이베이 뭐 라카이 뭐 샌드파인 샌드파인 세인트 존슨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올라온 거죠. 왜냐면 해제가 됐잖아요. 그나마 이제 핵심 구역 경포 호수는 그나마 이게 보존이 되는데 그 호수 위에다가도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풀어주니까 네. 뭐 끝도 없는 거네요. 끝도 진짜. 없는 거죠. 이게 설레가 벌써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스카이베이나 이런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던 게 조류나 이런 어떤 생태계에 그런 것도 영향을 있죠. 줄까 봐였잖아요. 그래서 조류 전문가들은 그 스카이베이 생긴 것 때문에 주 새들이 길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도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 결국엔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경포 인공 분수는 과연 얼마나 이걸 고려하고 하겠느냐. 지금 그쵸. 계획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더더욱 의구심을 갖고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시민 모임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단은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전혀 지금 강릉시가 그런 걸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지금 명분 자체도 부실해 보이지만은. 그러면 일단은 시민 모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포를 그대로를 이제 슬로건으로 활동을 계속 펼치고 계신데 지금 대략 좀 어떤 활동을 일단은 펼치고 계신 중이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시청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2차례 진행을 네. 했고요. 10월 23일, 그다음에 11월 6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반대 서명 그거는 계속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그 SNS 통해 가지고 뭐 저희의 활동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페이지도 만들고 있고,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저희가 매주 11월 달 일단은 11월 달에 한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호수를 한 바퀴 걷는 걷기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 걷기.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밤에 모여서 이제 저희가 밤마시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또 호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18일에는 저희가 이제 또 교수님 2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런 지금 이런 경포 호수나 분수 설치 문제점에 관해서 조금 더 교수님의 입장으로서 전문적으로 좀 학습해보는 시민 아카데미 일종의 좀 포럼 자리이기도 한 거네요. 그거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
이건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오픈한 건 아닌데 12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호수에서만 머물지 않고 거리로 좀 나가서 이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강릉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강행 의지가 굉장히 분명한 상황인 거잖아요. 한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도 정부로부터 도립공원 행위 허가가 나오면은 사업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는 입장으로 보도는 나왔던데, 그러면 앞으로 그 절차가 좀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시정부 입장에서는 이 도립공원 개발 허가만 나오면은 바로 착수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위원회가 이제 조건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조건부 동의는 거의 승인이랑 거의 마찬가지인데 단 조건을 조금 붙인 거죠. 그거는 하긴 하겠다. 그 조건부 동의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세부 계획서를 수질 개선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세부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확인 후 이제 승인 후 시작을 해라라고 이제 조건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계획서가 그럼 뭐냐, 제출이 됐냐 안 됐냐, 강릉시는 그거 준비했느냐, 공개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아직 세부 계획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알 수가 없네요. 그걸 제출해서 그 조건부 동의를 했으니까 그 조건을 해소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이게 근데 세부 계획서 없으면 애초에 조건부 동의도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는 왜 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계획도 없다는 건데 구체적인. 이것도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신청을 시에서 했을 때 보류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그 수질 개선을 수질 개선을 이제 빌미로 이제 조건부 가결을 받았단 말이죠. 6월 26일 날. 네. 근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 그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가 네. 이제 심의 변경을 위해서 그런 그 위원들이 이제 12명이 참석을 했어요. 네. 한 명은 가결, 한 명은 부결, 한 명은 보류, 그리고 나머지 이제 9명이 조건부로 가결을 했는데, 그리고 조건부 가결이라는 거에 이제 조건이 뭐냐? 이제 첫 번째가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가유산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경포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을 해라. 둘 다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도 조건부 승인했다. 예. 근데 이제 이제 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 자연유산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의무적으로.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의 의견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분수 및 조형물 설치는 해당 시설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는 일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수질 개선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없다는 얘기죠. 그럼요. 동 자료를 토대로 분수 및 조형물 설치가 자연유산인 경포호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정도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네, 되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거예요. 뭐 앞에 또 붙어 있는 걸 보면 신청 내용 중 경포호 준설 및 명승 홍보관 설치는 수질 개선 및 자연유산 명승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사업의 타당성은 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나 어쨌든 뒤에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료가 이제 제시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는데 강릉시는 7월 5일에 보도 자료로 뭐라고 했냐면 지난 24년 6월 26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자연유산위원회 현상 변경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득하였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건 완전 가짜 뉴스 아닌가요? 거짓말이에요. 네, 시민들 대상으로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조건부인데. 가결과 최종 승인은 사실 뭐 대부분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게 조건이 해결되면 우리가 동의해줄게 뭐 이런 거지만 사실 최종 승인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최종 승인을 득하였다는 키워드를 써서 예, 시민들을 우롱을 했습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다 된 것처럼 네. 그렇게 했지만 아직 조건부 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가 더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지금 봤을 때는 저 도립공원 행위 허가와 이제 자연유산위원회의 이 조건부 승인이 최종 승인으로 바뀌느냐, 이 두 가지 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자연유산위원회는 봤을 때 부정적인 의견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부 계획서나 중장기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렇죠. 됐는데 그 짧은 기간에 과연 이게 보완이 제대로 나올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의문인 상황.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강릉시 정부는 좀 강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시민 모임은 좀 어떤 좀 대응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연유산위원회나 이런 도립공원 행위 허가가 만약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좀 대응 수위를 높여가실 계획이신지 좀 그래서 궁금하네요. 일단은 네. 그 핵심이 이제 두 기관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저기 그거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을 지금 뭐 오늘자로 한 4,000명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의 요 그 위원회에 충분히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를 좀 제출을 좀 해서 그분들이 판단에 좀 또 그 이런 그 좀 영향을 좀 미치려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 절차의 그 좀 세부적인 그 계획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고기 그 요소에 저희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정부는 계속 뭔가 시민들이 다 이걸 원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기만이고 거짓이라는 걸 폭로하는 좀 시장 활동을 다니면서 계속 반대자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 반대자가 없을 수가 있나 이게 근데 지금 눈에 뻔히 서명만 봤더라도 네. 지금 뭐 몇 수천 명이 네. 지금 반대를 네. 이미 표방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건데 그러니까 이미 말이 안 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강릉 시민뿐만 아니라 뭐 원주 시민들 또 전국적으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물어보는 제가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저 시민 모임도 이 경포호수가 단지 강릉의 자산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자연유산이잖아요. 저 동해안의 석호라는 특이한 그 생태계가 동해안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고성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석호들이 근데 그 석호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개발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아예 없어진 강릉의 석호가 아예 없어진 데도 있어요. 발전소가 생기면서 아예 없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안의 석호가 정말로 잘 보존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포호수 지금 이 싸움도 어떻게 보면 동해안의 그 어떤 자연 흡수를 지키기 위한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영랑호 지난번 부교 또 그거 불교 설치했다가 그렇죠. 지금 철거 지금 명령이 철거 떨어졌는데 또 안 명령 하고 있는 떨어졌죠. 거도 네. 있고 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해안의 석호 보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시민 모임에서 진행하고 일단 1차적으로는 온라인 시민 서명 강릉 시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 국민들이 동해안의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국가적 자연유산을 지켜야 된다라는데 동참해 주시고 서명에 참여해 주셨으면 1차적으로 예,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저희가 그 다양한 뭐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또 뭐 다른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설명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도 이제 경포가 강릉 시민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떤 보호 지역 이제 수많은 보호 지역이 있는데 보호 지역 지정 법률에 관해서 일단 경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경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82년 강원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두 번째로 지정된 굉장히 중요한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또 하나는 국가유산 명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명승 제108호로 강릉 경포대와 강릉 경포호가 2013년 12월 30일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또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 11월 15일에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 강릉시에 어떤 경포호에 관한 경포 그리고 경포 일대, 경포 습지에 관한 기조가 있는데요. 제가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이 경포호를 복원하고 이 습지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강릉시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습지 보호 지역으로도 강릉시가 이제 2016년에 노력을 해서 결국 지정을 받은 거고. 제가 그 교수님의 의견을 좀 인용을 하면 이제 경포호는 환경부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 환경부가 주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겨울철새 도래지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습지 보전 기본 계획이라는 이제 계획이 있는데 석호에 대해서 국가 차원으로 이제 이 석호를 좀 보존하자 이런 기본 계획이 있는데 이 동해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석호들이 있는데 그 석호들 중에서도 이제 경포호를 좀 중심으로 경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수많은 석호들을 이제 보존하고 그 기수역의 생태축을 복원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그 습지 보전 기본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이 동해안에 한 18개 정도의 석호가 있는데 이것을 클러스터 보존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경포호가 되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경포호나 그런 자연석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강릉시도 그 경포호를
어떻게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 없이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 기조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복원하려고 애쓰던 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주목하던 그곳에 복원은커녕 지금 분수를 놓겠다고 오히려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이 없는지 아마 다른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으로 다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된 사안이었던 거잖아요. 경포의 자연 지금 모습을 계속 그쵸. 보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였는데 뭔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약간 이런 분수 설치 이슈가 터져서 이제는 막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문구만 보면 막 다 그렇잖아요. 막 지금 경포는 막 수질이 악화돼서 거의 무슨 죽음의 호수가 된 것처럼 네. 표현을 하면서 당장 이걸 막 개선하지 않으면은 정말 뭐 자연이 파괴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지금 경포는 충분히 자연이 또 잘 보존돼 왔던 측면도 있는 거고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수달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런 멸종 위기 종들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아. 저희 카톡방에 이제 시민들이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찍은 사진, 뭐 영상. 오늘 아침에도 수달을 봤다고 이제 영상을 또 찍어 올려주셨어요. 그런 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생태 보전이 이미 잘 되고 있는 상황일 그쵸.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뭔가 이런 계획을 한 번에 중장기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쪽이 어디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은. 그럼 어쨌든 이 방송 들으신 시민분들은 앞서 말씀해주신 서명 운동에 또 동참하실 수도 있고 지금 아까 앞서 그 카카오톡 단체 네. 대방도 지금 운영 중이신 네, 거죠? 항상 공개돼 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떻게 검색을 하면 들어갈 수 있죠? 네. 그게 저희가 원래는 오픈 채팅방으로 하다가 네. 오픈 채팅방이 원래 나중에 들어오면 그 전 내용을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그 개방성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또 거기 불만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팀 채팅으로 다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인들이 초대 링크를 주던가 초대를 직접 해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금 폐쇄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언제든지 열려 있고 네. 그러면은 뭐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요? 초대 링크가 공개되면 그거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 운동도 어쨌든 네, 그걸 거기에 통해서 다 저희가 뭐 페이지라든가 링크라든가 다 공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 상황.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네. 그리고 또 그 채널을 준비하고 있는 통해서. 거는 이제 네. 그 카톡방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온라인 장소를 좀 이렇게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빙까지도 네네.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앞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강릉 또 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경포가 좀 어떻게 보존 관리돼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예. 뭐 계속 했던 얘기긴 한데 경포가 소중한 이유는 자연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유지된 자연을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경포를 그대로 네. 이 말이 다 담겨 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경포가 정말 지금 찬성한다고 하는 그 현수막을 건 사람들을 먹여 살린 곳입니다. 먹여 살렸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네, 경포가 없었으면 강릉이 그런 관광을 어떻게 그동안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경포는 정말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계속 꾸준히 주민들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면서 경포라는 곳이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함께 갈 수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었는데 이제 황금알을 더 내놓으라고 배를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를 갈라서 예? 황금알을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위가 죽으면 황금알을 이제는 못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훈 이런 하지만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이솝은 아니죠. 뭐 일단 동화적인 얘기 또 그렇죠. 그 1차원적인 것도 이조차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발 배를 가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네. 장기적으로 다 그르칠 수가 있다. 네. 어떤 경포에 지금 덕을 보는 사람들이신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을 좀 강조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국장님도 경포를 그대로 두는 게 지금 맞는 방향이다. 물론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합의하에 생태적인 방법으로 어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그 진단이 자연히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지금의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수는 도저히 이건 도저히 이 150m를 쏘아올린다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걸 또 그 시설을 또 유지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탄소 엄청나게 또 배출할 겁니다.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끝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충분히 뭐 우려할 만한 사안들이 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강릉뿐만 아니라 뭐 정말 전국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네.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강릉시는 계속 또 강행할 생각인 것 같기 때문에 시민들의 좀 관심이 많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포호에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 네, 윤도현 강원 영동 생명의수 사무국장 또 이광근님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거 녹음 끝나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강릉시 정부가 국가유산청에 제출한 심의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2년 동안 분수 설치해서 수질 개선에 영향이 없으면, 그러니까 수질 개선 효과가 없으면 한마디로 250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분수를 자진 철거하겠다는 확약서를 포함시켰대요. 이게 뭐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거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수가 있나. 강한 의지 아닙니까? 야, 김홍규 시장님도 못지 않습니다. 참 원주와 비교해봤을 때 그만큼 행정이 얼레벌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물론 수치상으론 나아질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시정부가 이게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이미 그 인공 조형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다 그러니까. 파괴되는데. 사실 이 말 자체가 나 웃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뭐 철새한테 영향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영향 있으면 철거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이거 할 말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베체라 씨가 행정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니 이게 뭐 한도 분할하는 것도 아니고. 250월 들여서 하는데도 이런 식의 계획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어떻게든 좀 막아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더 드는 것 같고요. 강릉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원주하는 척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을 골라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1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